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또 가장 가부장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북한이죠. 그런데 만약 그곳의 최고 권력자가 뜻밖에도 한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나 건강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누가 그 거대한 권력을 이어받아 북한을 이끌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서 있다면 과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는 어떤 파란이 휘몰아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흥미나 가십을 넘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미지의 권력 변동이 가져올 파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의미들을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미래, 함께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북한 권력 승계의 아주 독특한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은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신성한 계보처럼 백두혈통이라는 절대적인 원칙 아래 대를 이어 물려받아 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투쟁이 상징인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전에서 유래한 이 백두혈통은 북한 체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신성하고 흔들림 없는 정통성을 의미하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혈통이야말로 혁명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무이한 뿌리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이 특별한 계승 원칙은 김일성 주석에게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리고 다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왕조 시대의 세습처럼 북한의 최고 권력은 오직 이 백두혈통 안에서만 움직여 온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은 수령님은 곧 땅이고 당은 곧 국가라는 일심단결의 이념을 주입하며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권위는 백두혈통이라는 신성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선전하며 체제 유지의 가장 강력한 기반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철옹성 같은 백두혈통의 승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의 권력 구조를 되짚어보면 여성들은 주로 체제를 보좌하거나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항일 혁명투사로 추앙받거나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잠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최고 지도자라는 절대적인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최고 권력은 오직 백두혈통 안에서 그것도 주로 남성 후계자에게만 계승되어 온 것이 그들의 오랜 공식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남성 중심의 승계 원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 이 백두혈통의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례 없는 파격이자 북한 체제의 오랜 공식에 균열을 내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견고했던 백두혈통의 계승 원칙 속에서 김여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림자에서 벗어나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현재 위상과 권력 기반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토록 견고했던 백두혈통의 계승 원칙 속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림자에서 벗어나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현재 위상과 권력 기반은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녀는 주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세세한 의정과 행정 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을 미리 건네거나 때로는 재떨이를 직접 챙겨주는 등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보좌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2014년 그녀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처음 공식 언급되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보좌관이 아닌 당의 핵심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직책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며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특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이라는 직함은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권력 상승의 증거로 해석되었죠. 무엇보다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18년과 2019년에 연이어 열렸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들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여 남측 인사들과 직접 교류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마치 그림자 비서처럼 모든 상황을 챙기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생생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단순한 동행을 넘어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녀가 단순히 오빠의 대리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북한 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이 그녀 권력의 가장 큰 원천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단순한 혈육 관계를 넘어 그녀가 직접 관장하는 정책 분야와 핵심 측근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추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남, 대미 관계와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할 때 그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거나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대신 전달하고 직접 담화를 내는 모습은 그녀의 독자적인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은 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등 핵심 부서를 거쳐오면서 북한 체제 선정과 대내외 메시지 관리, 그리고 중요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대남 및 대미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당내 실무진은 물론 군부 일각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판단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대담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언사는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유사시 최고 권력 승계에 대한 일종의 예행연습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여정 부부장은 단순한 혈육 관계를 넘어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다져온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고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이토록 강력한 위상을 지닌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최고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혹은 북한 체제가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렇듯 북한의 최고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이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고려하며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김여정 부부장의 전면적인 권력 승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녀는 이미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녀는 백두혈통이라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 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녀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고
대남 및 대미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군부와 당내 주요 인사들과의 깊은 관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육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굳건히 다진 증거로 볼 수 있죠. 만약 그녀가 최고 권력에 등극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과 유사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며 대외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집단지도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이래 단 한 번도 집단지도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 영도 체제만이 존재했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당의 주요 간부들, 그리고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백두혈통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여러 권력 엘리트들이 나누어 맡는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조직 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그리고 군부의 총정치국 등 주요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 지도 체제는 내부 권력 투쟁이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권력을 놓고 암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여정 부부장이나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권력의 핵심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 부상하는 인물은 김여정 부부장과 일정 부분 타협하거나 그녀의 명분을 빌려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 내 강경파 인사, 혹은 보위부와 같은 핵심 공안 기관의 수장 등 현재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실세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북한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당의 핵심 간부들은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체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군부는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위부와 같은 공안기관은 내부 통제와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최고 권력에 오른다고 해도 이러한 각 세력의 지지를 온전히 얻고 그들의 잠재적 반발을 무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녀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평양 시내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들처럼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는 북한 체제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그림자가 은밀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정보 분석가들은 오늘도 이미지의 시나리오를 추적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깊이 있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오늘도 이미지의 시나리오를 추적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깊이 있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평양 내부의 권력 변화가 외부 세계에 미칠 영향은 더욱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만약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북한 내부 권력 재편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강경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대외 메시지 스타일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여러 차례 사로잡았죠. 특히 대남, 대미 관계에서 기존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새로운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잠시 보였던 유화적 제스처나 대화 국면보다는 강경한 원칙론을 더욱 고수하며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대미 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하고 거침없는 태도는 물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고강도 군사적 도발 수위를 더욱 높여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될 겁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는 김여정 리더십 하에 더욱 밀착될 수도 있고 혹은 그녀의 독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노선으로 인해 미묘한 균열이나 새로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은 김여정의 리더십 스타일과 그녀가 선택할 전략적 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받을지도 모릅니다. 유엔 대북 제재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공조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로 인한 불안정한 권력 전환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군사적 충돌 위험 증가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 심화, 외교적 고립 가속화 등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나아가 국제 질서의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특수한 권력 승계 역사와 김여정 부부장의 부상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미래가 단순히 남북관계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미지의 권력 전환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체제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을 때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권력 투쟁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김여정 부부장과 북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단순히 가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언제든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대한 변수 중 하나인 것이죠. 이 미지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 조각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미래, 그 중심에 선 김여정 부부장의 그림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추적해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